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야, 사실 이건 제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이제 막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 현대차가 전기차만 평생 만든 테슬라를 이기다뇨. 워낙 G80 전기차가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관점을 조금 바꿔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얘기들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테슬라를 이기지 못한 현대차의 장점 뒤에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G80 전기차가 왜 1억 원이나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아니 솔직히 하극상도 아니고 G90 가격하고 맞먹는 게 말이 되나? 이건 사라는 건지 아니면 대놓고 비싸면 사지 말던가 이러는 건지 싶으실 겁니다. 일단 전기차는 얘만 비싼 게 아니죠. 아이오닉5도 풀옵션으로 하면 가격이 이 정도로 올라갑니다. 수입차들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G80하고 비슷한 급으로 보면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전기차가 대체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많이 비싸죠.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배터리가 겁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배터리만 비싸다고 말하면 반만 아는 거고요.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터리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 있는 거죠.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더 많은 주행거리와 힘을 내기 위해서는 전하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음극의 구성이 좋아야 하죠. 여기에는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같은 것들이 쓰입니다. 채굴 후에 가공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공과 생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배터리가 비싸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근거가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G80 전기차는 평생 1억 원이 넘을까요? 그렇지 않죠. 몇 년만 지나면 전기차도 내연기관차만큼 저렴해질 겁니다. 이건 단순한 내피셜이 아니라 내연기관차가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1970년대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한 집에 차가 2대씩은 거의 기본으로 있습니다. 물론 국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보면 전기자동차도 이렇게 대중화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배터리도 아직까지 비싸고요. 완성차 제조사들도 순수 전기차를 만들어 본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성능을 높이고 있다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개발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들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엔진을 만들던 회사가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것보다 난생 처음 만드는 전기 파워 트레인을 만들고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다행히 전기차 배터리팩 평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킬로와트아워당 비용이 $1000나 했거든요. 이게 2019년에는 $156로 확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 하면 G80 전기차 배터리팩의 가격은 $156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전기차 가격은 대체 언제 떨어지냐? 이것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국가별로 자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형차와 SUV 인기가 가장 좋잖아요. 얘네는 2023년에서 2024년 정도면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 때까지도 G80 전기차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그때 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출발선에서 뛰어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 힘을 실어주는 게 맞죠. 사실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평소에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G80 전기차의 현재 가격이 1억 원이나 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왜 테슬라보다 좋다고 말하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성능만 따지면 아직 현대차는 테슬라한테 잽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을 보면 G80 전기차가 나은 점도 있다는 거죠. 이걸 굳이 테슬라를 까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G80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해서 스펙이 월등히 뛰어나거나 승차감이 더 좋거나 한 게 아니라면 딱히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자, G80 전기차 1회 충전거리가 427km거든요. 자체 인증 주행거리가 아니고 산업부 인증 수치입니다. 그리고 350kW급 초급속 충전을 하면 22분 이내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대요. eGMP 플랫폼으로 만든 아이오닉5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되면 단점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내연기관차 플랫폼이 전기차 구조를 수용할 만큼 잘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실내만 보면 그냥 G80 가솔린 모델 같습니다. 이 말은 뭐다?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운전하는 동안 전기차 특유의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테슬라의 전기차 기술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지만 자동차의 만듦새 자체는 아직 상위권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만듦새는 단차나 결함 같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차를 만드는 노하우요. 예를 들면 테슬라는 비가 많이 오면 A필러 쪽이 깊지가 않아서 빗물이 사이드미러를 가리거든요. 이런 사소한 노하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G80 가솔린 모델은 결함이나 품질 논란만 제외하면 자동차를 오랫동안 만들어온 노하우와 신기술이 제대로 녹아든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제네시스 중에서는 가장 승차감이 좋고 만듦새도 좋죠. 서스펜션 구조나 외관과 실내 디자인 그리고 실내를 구성하는 것들도 많이 녹익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소들을 G80 전기차가 그대로 물려받았고 이 말은 전기차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딱 맞는다는 소리겠죠. 옵션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옵션들이라고 욕을 먹어도 판매량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옵션들이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연구진들이 국내 소비자들의 특성과 도로 사정을 연구한 끝에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은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블라인드 뷰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런
이런 건 국내 도로 사정과 소비자들의 운전 성향에 최적화되어 있는 옵션들이죠.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이기 때문에 옵션 구성도 내연기관차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운전하는 동안 엔진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 말고는 이질감이 전혀 없다는 거겠죠. 이건 테슬라는 다른 전기차들보다 국내 도로에서 타고 다니기 훨씬 편하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길게 보면 가격 경쟁력도 유리합니다. 이것도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G80 전기차가 1억 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실구매 가격이 1억 원을 넘으려면 옵션 비용만 1,620만 원이나 나오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많이들 얘기하는 중간 옵션 정도로 구매하면 전혀 다른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차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과 환경에 맞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격도 달라진다는 것만큼 공정한 게 있을까요? 중고차 가격 방어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시나 국산차라 유리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살 때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방어가 되는지 여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 건 맞죠. 가격이 비슷하다면 국산 전기차가 가격 방어는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오닉 일렉트릭 중고 가격으로 예시를 든 자료가 있는데요. 이 당시 보조금이랑 이런 걸 다 해서 3천만 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했거든요. 당시 매물 중에 1,89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걸 토대로 계산해보면 잔가율이 75%에 달합니다. 물론 차의 주행거리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에 현대차가 아예 못을 박아버리기도 했죠. 현대차가 스스로 전기차 중고값을 55%까지 보장해주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작년에 나온 내용이라 올해까지 있을까 싶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인 차를 55%까지 보장해주고 제네시스 브랜드는 최대 75%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많은 게 현대차의 전기차죠. 주행거리는 테슬라와 비교하면 아직 아쉽고 코나 일렉트릭으로부터 시작된 화재 문제도 완전히 잡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전소의 전력량 이건 현대차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차가 출시됐다는 건 이 차를 사는 분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차를 샀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에 따른 단점도 함께 이야기해주면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에는 더욱 도움이 되겠죠. G80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신차가 나온다면 이렇게 현실적인 내용들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PD 스포일러 자동차 백과 G80 전기차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